안녕하십니까. 토호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큰 거는 어렵지 않은데 감시적, 단속적,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 전에 한참 전에 글을 올리긴 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각각의 노무사마다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 날 수당에 대한 내용이 통일되지가 않아서 취합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결론은 좀 나중에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뭐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한번 텔링을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자 날 수당을 알려드리긴 하지만 그 전에 일반 기업에서 휴무수일과 휴무 근로수당과 유급휴일 같은 거,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것들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그죠? 요것들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이렇구나 라고 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바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내용이 난이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적용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보통의 상황에 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즉 인원수에 따라서 그 사업에 적용되는 펜을 바꾸고 사업장마다 적용되는 상황이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크게 인원수에 따라서 비교를 하거든요. 잠깐만요. 5인 이상 사업장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4인까지. 그죠? 5인 이상이니까 5부터 6, 7, 8, 9로 올라가는 게 이상이죠? 4인, 그러면 4인까지 이하.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휴일근로, 그죠?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 그 다음에 야간근로, 그죠? 그리고 이것들 말고도 연차수당도 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 연장이나 그 가산수당에서 얘기하니까 급여만, 이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 휴일, 야간, 연차수당 또한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4인 이하 사업장은 직원을 해고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4인 이하는 영세한 기업이라 해서 그 기업의 그 자체에 유기적으로 좀 뭔가 빨리 움직이고 영세한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조금 근로자한테는 부당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4인 이하는 제한이 많이 없어요. 근데 5인 이상은 이것들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파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쪽 정의 부분은 아파트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기업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크게 보면 우리가 그 연장근로, 그죠? 여기는 별로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그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분,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거의 주 40시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선 그 시간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을 주죠. 그래서 일주일에 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중 누가 더 크냐, 얘가 큰지 두 개를 비교해서 더 큰 거 기준으로 각각 구해서 더 큰 것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연장근로는 당연히 연장근로 시간, 연장시간 곱하기 통상임금은 시급이죠. 예, 1.5배를 줍니다. 근데 여기는 최소한이 1.5배지 1.6을 줘도 되고 1.7을 줘도 돼요. 사업장의 능력껏, 그죠? 이거는 더 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 제가 누누이 노무에서 그 급여 계산할 때 용어 하나 기억하시죠?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일당으로 합니다. 그래서 통시평일, 그죠? 통시평일 그렇게 외우시는 게 좀 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통상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 연장 근로는 연장 시간에 통상 시급 곱하기 1.5배를 한다라고 이거는 일반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야간 한번 볼까요? 야간? 간단한 거니까 밤 10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 가 야근입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 지나서 7시까지 일했다 그러면 야간 근로가 아니에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야간 근로 시간 곱하기 통상임금 시급이에요. 통상의 시급 곱하기 얘도 1.5배 이렇게 갑니다. 그죠? 야간 근로 시간은 소정 근로하고 연장 근로가 만약 겹치면 이럴 때는 1배 지급되고 그죠? 0.5배만큼 더 가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단직 분들 야간 근로 수당할 때는 기본적으로 급여에 야간 근로 시간은 일단 100은 가 있으니까 가산만 저희가 0.5를 더 계산해서 급여에 더 포함을 하죠. 그죠? 요거는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휴일 근로. 휴일 근로는 크게 좀 지저분하니까 얘 지우고 들어갈까요? 휴일 근로를 우리가 이 휴일에 대한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법정휴일, 두 번째는 약정휴일, 세 번째는 공휴일입니다. 법정휴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휴일하고 주휴일 그죠? 그 다음에 주일이 언제? 우린 일요일이죠, 일요일. 일주일을 만근했을 때 일요일은 월급을 받는 걸로 해서 쉬는 날입니다. 그 주요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 얘는 법정 휴일이에요. 일반 사기업은 다 이거 법정 휴일을 정하고 있죠. 그리고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무일입니다. 그게 좀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2021년 올해 3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올해 3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부터 이거는 공휴일도 법정휴일로 봅니다. 내년 2022년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도 법정휴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만약에 어린이날 안 쉰다. 무슨 부처님 모신 날 안 쉰다. 우리 회사는 안 쉰다라고 해도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사기업은 해당이 안 됐어요. 그 규모 수에 일단 작기 때문에. 왜냐? 우리 회사의 법정휴일은 주휴일하고 근로자의 날이기만 하다라고 얘기해도 이거는 제재사항이 없어요. 관공서의 휴무일이니까. 근데 이제 공휴일도 법정휴일로 가는 게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 2021년은 30일 이상, 30인 이상 사업장, 2020년은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휴일 들어가요. 일단은 올해는 저희는 5인 이상이고 30인 이상 사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범위 안 들어가죠. 내년에는 들어갈 거죠. 2021년, 2022년인데 제가 2020년으로 했네요. 저희 딸이 옆에서 있으니까 집중이 안 돼가지고 말이 자꾸 버벅거려요. 에이 자, 그냥 계속 합니다. 그러면 약정휴일은 뭐냐? 이거는 취업기축에 돼 있는 거. 단체 협약에 의해서 정한 날이 약정휴일이죠. 이거는 회사에서 정한 건데 이건 대부분 거의 별로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별로 하지 않고 제가 하는 건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휴일 근로, 연장 근로, 그죠? 그다음 야간 근로에 대한 걸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기본이다. 근데 이 중에 하나 유급 휴일 근로수당 같은 경우는 월급제하고 시급제가 좀 다른 것이 유급 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 처리되어야 되는 수당은 바로 주휴수당이죠. 그죠? 유급 휴일 날에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는 게 주휴수당이었어요. 그게 일요일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그죠? 그게 월급에 포함돼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어쨌든 월급 안에 들어있어서 근로자의 날 이거는 감단직 아니에요. 월화수목금이라고 토요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근로자의 날은 어차피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요. 대신 평일에 걸리면 땡큐인 거죠. 돈 안 깎고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평일이 아닌 우리가 주로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걸렸다 그러면 그냥 재수 없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계산할 때 월급제 근로자의 날 이거는 그러니까 월급제 근로자의 날이 아니고 이거는 월급제 근로자 휴일 근로수당. 만약에 월급제 근로자가 휴일날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상시에 토요일이나 뭐 이렇게 쉬기로 했는데 이럴 때 그러면 1.5배고요.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했다. 그러면 이 사람 원래는 시급은 시간당 받는 건데 이 유급 휴일을 아예 정하지 않고 시간당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유급 휴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시급제는 유급 휴일 수당이 만약에 이 시급제가 8시간이란다. 그러면 8시간 유급 휴일 수당에다가 그냥 8시간에 이제 가산 들어가죠. 근로자나 했으면 1.5배. 휴일이니까 1.5배에서 총 2.5배를 받을 수 있어요. 시급제라면.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는 누구예요? 감단직입니다. 감단직. 이거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이제 이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에 얘기했던 그 휴일, 뭐 야간, 연장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적용 제외죠. 근데 야간 수당은 적용 제외는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자 이제 이거 한번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적어도 그 노동법상에 노동자의 규정들이 있어요. 그죠?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규정, 그 근로에 대한 대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감단직 근로자는 그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뭐 있나요? 주 40시간에다가 연장하면 12시간 연장해서 최대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거죠. 그죠? 근데 감단직은 이걸 적용 제외한다.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즉 무제한 근로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휴게. 이 휴게는 뭐예요? 최소 휴게 규정은 4시간에는 30분의 휴게 시간을 주고 8시간 일할 때는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적용을 하라라는 게 바로 근로시간 규정인데 이것 또한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일에 대한 거. 휴일은 뭐냐면 휴일에 대한 규정, 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을 줘야 되는 건데 이 주휴수당 포함해서요. 유급수당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 것도 바로 감단직입니다. 즉 노동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는 거죠. 근로자한테는 불리하고 사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노동법상 이거를 악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감단직 그 승인 자체가 취소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걸 소급해서 직원한테 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사용자는 회사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게 휴일에 근로하게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단 우리가 줘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고 야간 수당 있죠. 이거는 50% 우리가 더 가산해서 주고 있어요. 총 원래는 100% 급여에 들어가 있고 이거를 더 가산해서 두고 있어서 150을 더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연차 휴가는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연차는 아까 말했던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좀 있어서 5인 이상은 무조건 이거에 대한 법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고요. 4인까지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4인은 눈에 이거를 이제 좀 노무가 빠삭하신 동대표님들은 이걸 알고 악용하시도 해요. 근데 대부분 좀 인간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여하튼 이런 거. 근데 이렇게까지 했으니 우리가 월급이 이분들이 거의 200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200이 나오죠. 만약 이 모든 걸 적용해서 이분들은 급여가 한 400 나와야 돼요. 그죠? 400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적용이 어렵다. 그죠? 그리고 감단직은 우리가 그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신고를 해야죠. 그죠? 사업주가 신청을 하고 이 승인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신고의 승인이 떨어지면 그 당시 근무한 인원이 아니라 그 적용하는 사업장의 명수에 대해서 승인받는 거기 때문에 신고했을 때 있었던 A가 퇴사하고 다른 B가 들어와도 인원수 안에 범위에 들어가면 그죠? 계속해서 그게 인계돼서 승인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그죠? 계속 가는 거죠.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다시 신고하셔야 돼요. 자, 여하튼 다시 한번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감시적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하는 분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뭐였어요? 법정 휴무, 누구? 주요일과 근로자의 날.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휴일, 법정 주휴일이 원래는 이분은 사업장에, 일반 사업장의 휴일인데,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일이어서 사용자, 회사는 감단직 근로자한테 근로자의 날 휴일로 보장해야 되고, 휴일을 보장했는데 보장하지 못하고 이분들이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격일로.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당 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라고 말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까 했던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휴일 근로수당은 8시간 1.5배, 연장하면 2배? 이걸 적용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분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쟁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정책팀에서 이거를 다시 임금 근로시간 정책팀에서 요거 날짜에 그러니까 결정된 번호가 정책팀 번호가 있죠. 이걸로 해서 자료 찾으셔도 돼요. 일단 이 검토 배경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근로지원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죠. 근데 근로자의 날의 휴일 대체 및 그 보상 휴가가 가능한지 여부 또는 특히 감단직 근로자한테는 근로자의 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서 논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적용 지침을 마련해서 이렇게 적용 지침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00 얼마예요? 2007년이죠. 뒤에는 제가 실제 노동부 판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래도 조금 다르다는 것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일단은 기준은 지침 기준은 이래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수당을 준다 그러면 이 내용은 카페에다가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은 이미 저희가 그 임금근로시간 정책팀에서 했던 그 문구 그대로 저희 카페에 있어요. 그거 그대로 출력해서 근로자의 날 수당을 챙기는 감단직, 감시적, 단속직, 반장님들한테 급여 명세서 드리면서 이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도 출력해서 같이 주세요.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건 그냥 같이 주세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주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달력이나 이렇게 기재를 하고 몇 시 몇 분에 누구한테 줬다라는 걸 기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분쟁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차차 말씀드릴게요. 일단 근로자의 날 이분들이 한 그 임금근로시간 정책팀에서는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라라고 했죠.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63조의 적용 재해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즉 쉬거나 그죠? 일하거나 그죠? 쉬지 못하거나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무슨 말이에요? 근로한 시간 곱하기 시급 그죠? 곱하기 근로한 시간에다가 시급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더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에 휴무일, 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전날 일했기 때문에 그 다음 쉬는 거죠. 그죠?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을 한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어렵죠. 예를 들게요.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예요. 그죠? 쉬는 시간 없다 칠게요. 하루는 20시간 일하고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일 안 하죠. 빵 시간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2주마다 반복되어요. 그래서 24시간씩 실제 일하는 거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 있으면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근데 쉬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24시간은 어떻게 이틀마다 즉 하루에 12시간 12시간 근무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12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 임금분의 임금을 지급하죠. 뭐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제가 뭘 했어요? 통시 평일이라고 했죠. 통상임금 시급. 평균임금은 일당으로 계산해요. 이거 같다고 누나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VS로 할까요? 통상임금은 시급을 하고요. 평균임금은 일당으로 해요. 그죠? 그래서 만약 63조 적용제의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 하더라도 휴무자와 동일하게라고 했어요.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 지침과 배치되는 기존의 행정 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지침이 좀 난해해요. 그죠?
자, 일단은 통상임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갑시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받는 거죠. 어떠한 대가 없이예요. 이런 것들은 그 지급주기, 월급제든가 주급제든가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죠. 정기적인 상여, 직책수당, 자격면허, 기술, 출납수당, 군속수당, 식대 같은 게 통상에 들어가요. 그리고 참고로 근로자의 날 수당이라고 해서 이거는 비과세가 아니에요. 근로의 제공과 관련한 모든 임금, 연차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급여 대장에 등재해서 원천징수 의무 이행 및 재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 처리하라. 이 말이 어렵죠? 연차건 검침수당이건 다 급여장에 집어넣어서 원천징수로 세금 소득세 납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예요. 근로자의 날 수당 할 때 빼지 마시고 신고해라 라는 얘기죠.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실 테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감시적 단소적 근로자, 그죠? 24시간 격일제 8시 반부터 다음날 8시 반까지 이렇게 격일제로 서로 인수인계하고요. 휴게시간 정해졌습니다.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 총 하루 4시간. 이렇게 해서 근로자의 날 근무한 월급제 직원인 경우 여기는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근데 이거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감시적 단속적 아까 얘기했던 임금근로시간 정책팀에서 얘기한 통상시급의 근로한 시간 하루치에다가 그거를 지급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1배만 더해주시면 돼요. 원래 월급 다 나가고 근로자의 날 하루치에 대해서 더 수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이분의 약정 임금이란 것은 근로계약서상 써있는 급여 내용이죠. 기본급 200에 야간수당 13만 8,240원, 식대 10만원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통상임금이라 했죠. 통상임금 기준으로 했으니 통상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기본급,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그죠? 그 근로의 대가로 받는 거죠. 그 다음 식대도 마찬가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받지만 야간수당은 야간 근무했을 때 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빼요. 그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야간수당은 야간 가산수당에 대한 거죠. 통상임금의 1.5배 한 것을 야간수당으로 뺀 거잖아요. 근로한 대가예요. 그죠? 통상은 일단 그래서 야간수당 빼는 거예요. 그럼 월 근로시간 한번 볼게요. 하루는 월 단위 근로시간은 일단 격일제 24시간이잖아요. 그죠? 하루 24시간을 근무하는데 이분은 4시간을 하루에 쉽니다. 근데 이거는 하루이라고 하루 쉬죠. 그러니까 얘를 반띵하면 하루치가 나와요. 그죠? 2주마다 격일이니까 2일. 하루 24시간 일하고 그 다음날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마저 이틀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나누기 반띵하면 하루에 12시간 12시간 일한 거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24시간에서 휴게시간 4시간 빼고 그죠? 나누기 2 하면 1일치예요. 이렇게 해서 1일치라면 한 달이 필요한 거죠. 한 달이. 근데 매달 날수는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숫자가 있죠. 1년 365일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1년치를 계산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예요? 월 근로시간. 1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나누기 1년은 변하지 않는 12달. 그러면 한 달 월 근로시간이 나오죠. 그러면 304.16이 나와요. 단수미만 버리고 근로계약서대로 이제 적용했다 치고, 그죠? 그럼 이제 시급 봐야죠, 시급. 이 사람의 급여의 통상임금 야간 빼고 210만 원이에요. 그죠? 이거에서 한 달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죠. 월급을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되죠. 그죠? 그러면 6907.89원이 나와요. 그죠? 한 번 더 야간 근로수당은 소정의 통상임금을 기준해서 부차적으로 산출될 금액이니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근무한 다음에 주는 거죠. 그죠? 그 대신 매달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매달 줘서 이거 통상임금 아닐까라는 착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야간 근로수당은 소정임금을 어떻게 소정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부차적으로 산출될 금액이니까 적용할 수가 없다. 한 번 더 말해요. 자, 그러면 1급 들어가면 1급. 그러면 이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 일한댔어요? 그죠? 24시간에서 4시간, 휴게시간 나누기 2 다시 한번 복습했어요. 그럼 이게 하루에 얼마? 이분은 20시간이니까 나누기 했으니까 하루에 10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루 10시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하루에 1급이니까 거기에다가 시간당 급여 10시간의 시간당 하면 6,907원. 그래서 69,070원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근로자의 날이죠. 근로자.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을 휴일 근로수당으로 근로자의 수당으로 69,070원을 주면 돼요. 사실은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인데 제가 왜 영상을 늦게 찍었는지는 그 다음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지우고 넘길게요. 이거는 노동부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사실은 이 연차나 감단지 이거를 작년에도 제가 영상을 올려진 게 있어요.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오늘 다시 찍은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뭔데? 실은 저희 토페님 중에 한 분이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1배, 즉 하루 치 근무한 거에 통상임금의 시급을 곱해서 줬어요. 줬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알고 있을 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노동부에다 제소를 했네. 나는 그날 근무했고 여기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내가 왜 이거밖에 못 받느냐고 제소를 했어요. 근데 그 노동부에 있는 일하는 분이 아까 그게 2007년에 적용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받은 것은 작년이에요. 한참 지났죠. 작년 언제? 2020년에 제가 이 내용을 제보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노동부에다 제소하면서 노동부에서 이걸 지급하라라고 내용이 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100% 방금 전에 계산했던 하루치의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하지 말고 휴일과 연장과 야간 근로를 다 가산해서 지급하라라고 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상공회에서 노무사 그리고 또 다른 곳 그 노동부 그리고 저희 그 운영진 한 분이 노동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노무사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노무사 그리고 저희 운영진 중에 또 한 분이 또 다른 노무사 이게 다 글을 작각 올렸는데 그게 다 틀려. 그러니까 왜 다 틀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감단직에 대해서 근로자의 날 수당은 이게 그때그때 분쟁이 많아서 누구 하나 딱 맞다고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또 다른 그 보험 이쪽 노동법 보험 관련 담당자 부서에 있는 분한테 우리 운영진이 물어봤어요. 이거 어떤 사람은 1.5배 주고 어떤 사람은 2배 준다. 이거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노동부 실무 담당자는 일단은 근로자가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협상하도록 중재를 하는데 이분이 원하지 않으면 그 사건이 끝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좀 원하는 대로 대체적으로 유리하게 계산을 해서 지급해라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더 많대요. 뭐 이거는 뭐 그분이 진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진짜 이거 산출해서 계산한 분하고 얘기한 게 아니어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규정은 규정대로고 실제 그 사람이 제소를 했을 때 그냥 그 사람 편리하게 조금 더 주고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공무원들도 정신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일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여하튼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는 일단은 방금 전처럼 100% 지급하는 걸 일단은 계산은 다 통일시키고 대신 이분이 노동부 간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 참고로 알고 계시고 만약에 이분이 제소하겠다 얘기하면 일단 노동부 제소하시라. 그러면 거기서 결정 나오는 거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제소하겠다 협박했다고 미리 계산해서 줄 필요는 없고 노동부에서 계산하는 게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떻게 이분이 노동부에서 제소를 했고 그분이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참고로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내용 한번 보면 이 사람도 감시적 단속적 24시간 결길제 5인 이상 사업장 근무했어요. 근로자의 날 8시 반에서 일 8시 30분까지 휴게 시간은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 근로자의 날 근무한 월급제 직원인 거죠. 근데 이분이 약정임금은 기본 월급이 이거 하다가 야간 수당하고 식대하고 차량 보조금이 있어요. 근데 야간 수당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얘는 빼요. 휴일 근로수당 산정한 거예요. 그죠? 8시간에 기본 8시간 유급분 월급이 포함됐다 보고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일단 통상임금에 대해서 시급을 계산하죠. 통시라고 했죠. 통상임금은 통시 평일 왜 그랬어요?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일단 통상임금은 계산 야간수당 제외한 이거와 이걸 합산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통상임금은 236만 1,76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이분에 대한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되죠. 그죠?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분의 근로시간. 자, 여기에 들어가는 월 근로시간. 이거는 월 통상급여죠. 그죠? 월 근로시간 나야지 시급이 나와요. 그러면 월 근로시간을 먼저 계산하면 24시간 격일제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쉬는 거는 몇 시간? 주간 6시간, 야간 6시간은 총 8시간이에요. 그죠? 나누기 2 하면 하루치예요. 그래서 어떻게 365를 1년치 만들고 다시 12달 나누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야간 휴게시간, 아니야. 주간 야간 휴가시간 적용해서 월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은 243.33이에요. 그래서 얘를 나눴을 때 얼마나요? 평균 이 사람이 시급이 9,700원을 받아요. 시간당 9,700원이 나와요. 자, 이제 여기까지. 그럼 8시간 유급분은 월급이 포함됐다고 보고 당일 근로에 대한 대가야 되는 거죠. 당일 근로는 이분이 하루가 언제예요? 24에서 8 빼죠. 나누기 2한 게 이게 하루치잖아요. 여기까지가 1일치예요. 그죠? 그러면 언제예요? 8하고 나누기 2 했으니까 16시간이 하루 시간이에요. 그죠? 잠깐만요. 제가 잠깐 다시 혼선을 드린 것 같아서 요건 좀 지우고 펜. 당일 근로의 대가는 이분은 노동부에서 어떻게 받냐면 당일 근로했잖아요. 그죠? 나누기 2는 그 만약에 쉬는 사람이면 격일제에서 만약에 근로자의 날 전날 일하고 근로자의 날 쉬는 사람이면 얘가 그 16시간에서 나누기 8시간 들어갔겠죠.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사람은 근무했대잖아요. 그죠? 만약에 있는 사람이 쉬는 사람이면 근무한 사람은 실제 24시간에서 8시간 뺀 16시간은 근무했고요. 만약에 이날 쉬는 사람은 24시간 빼기 8, 뭐 그 16시간에 쉬는 시간이니까 나누기 16, 나누기 2 이렇게 정도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는 일단 지금은 아니니까 얘는 빼고. 아, 사실은 노동부 해석이 조금 유권 해석처럼 좀 판례가 달라가지고 되게 혼란스러워. 일단 이분 것만 24시간에서 8시간 휴게시간 뺐으니까 실제 이 사람은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16시간 근무했네? 그래서 9,700원 이 사람이 계산했어요. 노동부에 있는 사람이, 주무관이. 그래서 15만 5천원 줘야 된다. 15만 5,200원이죠. 그리고 실제 이거는 휴일이니까 휴일 근로수당도 줘야 돼요. 그죠? 휴일 근로도 이 사람이 실제 24시간에서 8시간 뺀 16시간 일했으니까 이거에 9,700원. 원래 급여에 기존 있던 100% 있으니까 1.5배였죠. 가산 50%만 더 준 거예요. 그래서 77,600원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연장 있어요. 연장은 아까 제가 최초에 설명했던 거 있죠. 하루에 8시간 이상이거나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는 둘 중 큰 걸로. 어머, 죄송해요. 마우스. 죄송합니다. 뭔가 팝업이 떠서 정말 죄송합니다. 연장 근로수당은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연장 시간이 하루에 8시간 넘어가던가 아니면 주 40시간 넘어간 걸 연장 수당으로 줬죠. 그럼 둘 중에 큰 걸로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루 8시간 이상이니까 원래는 16시간에 8시간까지는 연장이 아니죠. 근데 18시간, 그러니까 16시간 중 8시간을 뺀 나머지는 또 6시간 연장인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8시간은 16시간에서 기본 8시간 하루 8시간 초과하면 연장이라고 했죠. 요거가 바로 8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8시간이 연장한 걸로 보고 다시 또 9,700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 그 연장 시간도 여기에다가 이 금액에다 또 50% 가산하죠. 50을 가산해요. 그래서 38,800원. 근데 야간 근로도 있어요. 그죠? 야간이 이분이 저녁 6시, 그러니까 밤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인가 총 8시간이죠. 근데 이 8시간에서 휴게 시간의 야간이 6시간이니까 2시간이 이분이 야간 근로인 거예요. 즉 10시간에서 휴게 시간 6시간. 이거 쉬는 시간이죠? 뺀 게 바로 2시간이니까 이게 야간이에요. 그래서 야간도 줘라. 야간 2시간
9,700원. 그죠? 이것도 50% 가산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9,700원. 그래서 합계가 28만 1,300원. 나왔는데, 기존에 지급한 게 이 사람 그 77,650원을 아까 종전에 방금 저희가 계산했던 방식으로 준 게 77,650원인 거예요. 그래서 28만 1,300원에서 77,650원 뺀 나머지 얼마? 20만 3,630원을 그 근로자한테 주세요라고 노동부에서 내용이 내려서 이 토페님이 이걸 받고 내용서 공문서를 받고 지급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몰랐으면 아까 전에 했던 영상으로 끝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런 내용을 받았으면 토페님이 멘붕 오는 거죠. 아니, 나는 분명히 알려준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판례가 났을까? 이것도 뭐 판례라기는 그렇고 노동부에 제소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줬을까라고.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노동부에다가 진정을 넣고 그 노동부 해당 주무관은 해결해야 되는데 서로 내용이 상충하니 그냥 이렇게 산정했으니까 지급해 주세요라고 준 거예요. 그냥 이분들도 원칙대로 하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노동부가 자체 속성이 근로자 편의에 서서 최대한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대변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는 감단직은 100%만 지급하기로 우리가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을 들어줄 때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영상을 바로 못 찍었어요. 적어도 이게 만약에 맞다면 방금 전 노동부 했던 게 맞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근로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5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면 1.5배 다 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5인 이상이든 아니든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한 적용 지침을 아까 임금근로시간 정책팀에서 얘기했을 때는 5인 이상과 5인 미만 그렇게 나눠서 지급하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죠? 휴일 근로 하든 근무를 하든 그냥 그 사람이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적용해서 통상 임금에 시급을 적용해서 지급한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는 데는 그거 원칙으로 하고 가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분이 노동부 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가시라고. 가서 거기서 산정서 내려오면 그거를 대표에 보고하고 지급하는 게 맞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미리 그 내용을 안다고 해서 한들 그걸 미리 우리가 일부러 업해서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가 바로 제 결론이고요. 이번까지 해서 노동부에 대한 내용, 판례 이것 때문에 한 몇 주는 계속 노무사님하고 얘기하고 했는데 결론이 안 나요. 노무사님도 이게 분쟁인 거리가 많아서 솔직히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건 뭐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이고요. 좋아요, 구독, 공유 많이 눌러주세요. 6월 멤버십은 공동주택 ERP 1급입니다. 자,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으니까 내일도 더 좋은 날일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